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건보 자기소개서 4번 항목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자기소개서 첨삭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료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링크를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이 무료 과정 신청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첨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첨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과정은 민망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이니만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시고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윤리와 관련된 문항들은 사실 건보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지원자라면 이미 유사한 형태의 여러가지 소재로 자소서를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건보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정 사건과 행동을 요구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소재를 조금 응용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소재를 선택하셔야 되거나 하는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평가 의도를 먼저 파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직업윤리 능력에 대한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왜 이런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냐? 일단 제가 신년사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별게 없어요. 대외적으로 이제 신년사 내용에서는 직업윤리 능력과 관련된 뭐 중요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건보 사업의 특징을 고려해 봤을 때 뭐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한다라든지 또 소득과 연결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건보료 좀 많이 나오면 바로 전화 때리거든요. 아, 내가 자영업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러다 보면 뭐 제 말 그대로 그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주세요. 뭐 지금 뭐 급여가 어느 정도고 그 어느 정도 기간이고 뭐 몇 등급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 나왔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만약 임직원이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있어. 아, 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 남편 와이프가 얼마 벌지 너무 궁금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성함이랑 뭐 주민등록번호 안다고 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주민등록번호 뭐 이거 당연히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위법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근데 사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그 건보료를 딱 보면 아, 이분이 이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연봉을 벌고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등 굉장히 뭐 그런 직원이 있다라는 건 아닌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의 추측이니까 괜히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건보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오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다만 이런 사업적 특징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직업윤리 능력을 좀 더 요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걸 떠나서 그 공공기관이라는 그런 특성상 청렴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직업윤리 능력은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그런 능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 그냥 요구하니까 쓰자 이게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여집니다. 이 관행적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거는 이제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를 폭넓게 활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정직이라는 키워드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소재를 좀 선택하는 것부터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 관행처럼 어기고 있었던 규정이나 절차,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익을 위한 관행, 두 번째는 공익을 위한 관행. 아니 무슨 공익을 위한 관행은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뭐 사익을 위한 관행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의 위치나 이런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뭐 개인 상황 기준으로 이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근무 스케줄, 뭐 예를 들면 뭐 고학년이나 아니면 높으신 분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원래 좀 뭐랄까 굉장히 이 공평하게 이 근무 스케줄이 배정돼야 되는데 나만 맨날 주말 근무야. 씨, 뭐야 이거. 사실 이것도 원칙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관행처럼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개인정보 유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생이 출신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진짜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절대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인문교육 진행을 할 때 우리 이제 신입사원들 중에 누가 굉장히 좀 뭐
그 이성을 떠나서 남자든 여자든 괜찮은 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 어떤 친구지? 와, 궁금해요. 그러면 나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카드를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제가 절대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모습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예산이 있으면 그냥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막 식사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선배들도 이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사람들끼리 같이 가서 뭐 이렇게 막 밥 먹고 뭐 이런 것들, 물론 회의비라는 게 같이 밥도 먹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근데 과거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눈 감아주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나는 이거 뭐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뭐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과제물 등을 기간에 납부하지 않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스터디 하실 때 언제까지 마감인데 항상 늦게 내. 왜? 늦게 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과맹처럼 굳어진 거야. 근데 그것도 늦게 내면 안 되잖아요. 그쵸? 회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아리나 동호회나 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회비를 내줘야 되는데 맨날 늦게 내는 거야. 근데 사람들 다 늦게 내. 나도 그냥 늦게 내는 거야. 그런 줄 알고. 근데 그것도 관행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사익을 위한 관행에 해당된다. 그냥 공익을 위한 관행은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인턴을 했는데 그 인턴 업무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그 파트너사의 어떤 리베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를 위한 건 아니야. 겉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것도 사실은 본인 열심히 뛰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건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업계의 어떤 관행이다 보니까 뭐 리베이트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긴 하지만 원칙에는 위배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동아리나 동아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대부분 학생일 거니까 제가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을 법한 경험을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그 동아리를 할 때 동아리 예산은 학기 중에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긴급하게 그 방학 때 그 동아리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라든지 어떤 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을 써버린 거지. 근데 그건 사실은 내 사익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만 써야 된다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학기 중에 꼭 써야 된다라는 원칙,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수립된 건데 그냥 그걸 본인들이 유리하게 해석하셔가지고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거니까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다 관행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익을 위한 관행, 공익을 위한 관행 어떤 소재를 쓸 거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걸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자, 일단은 팀원일 때와 리더 역할일 때 약간 좀 상이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대부분 팀원일 수 있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리더 역할 상황에서 이러한 관행들을 개선했어야 되는 뭐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여주셔야 될 건 뭐냐. 관행은 절대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단호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올 수도 있고 즉 자신의 몰락으로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번 관행을 용인해 주다 보면 그 관행을 하는 팀원들은 분명히 더 큰 관행을 저지릅니다. 더 큰 이제 원칙을 위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조직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리더다 그러면은 이게 뭐 여러분들이 그 관행을 강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원칙이라든지 그런 절차,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했다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관리 감독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 말은 뭐다? 만약에 리더였다고 한다면 이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나의 책임으로서 인정하는 모습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도덕적 얘기 아니냐. 근데 이건 도덕책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행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만약에 리더였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일단 탓하기보다도 이것도 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관행과 이 환경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못을 이제 합리화하는 근거기 때문에 야 네가 이렇게 했을 수 있는 좀 뭐랄까 이렇게 행동한 것이 뭐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안 돼요. 어떠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관행은 관행인 거고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못을 합리화하는 행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여줘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직한 관행에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관행이라는 건 습관이거든요. 습관이라는 건 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뭐랄까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난 저항이 부딪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깨부수는 게 조직에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논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관행이라는 건 절대 인정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노력에 보여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관행 잘못에 대한 징계적 차원으로만 해결하는 모습. 자, 이 친구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강한 징계를 줘가지고 아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좀 단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야 이거 관행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너희 도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만 전달하면 그거 끝이냐?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만 의존하면 절대 안 되고 시스템적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관행적인 행동의 배경, 근본적 원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준과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지 그 배경을 찾아내서 그걸 해결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원래 본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환경을 좀 구축해 주기 위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팀원들과 공감대를 얻으면서 함께 노력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게 이 원칙을 변경하는 행동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 관행적 행동의 배경이 누가 보더라도 이 원칙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꿔버렸어. 근데 그건 굉장히 좀 신중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고민과 그동안의 어떠한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원칙이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칙을 변경했다라는 행동 노력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이게 왜 꼭 변경되어야 되는지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올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 능력을 좀 고려해줘야 됩니다. 아니 이거 왜 직업윤리 능력 강조하는데 왜 대인관계 능력을 고려하려고 하느냐. 자,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건 조직원들과 협조적인 관계 유지, 조직 구성원들 업무상의 도움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는데 단호한 모습은 이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켜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개선을 하다 보면 분명히 갈등 관계도 발생할 거예요. 갈등 역시 대인관계 능력이 핵심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갈등 상황에서는 타인이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이해는 하되 이제 말 그대로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는 행동들이잖아요. 물론 갈등 관리 능력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예의 범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관행은 절대 인정하지 말고 개선을 위한 노력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서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이라이트 하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경험의 성과로는 어쨌든 기존의 관행들의 이제 행동들이 감소를 했다 아니면 주변 동료들의 어떤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뭐 한 번에 관행이 개선됐다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함으로써 주변 동료들 역시 그러한 개선된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혹은 이제 그러한 부분 관행 행동 외에도 이러한 내가 개선한 행동들이 개선한 방법들이 더 좋다라는 평가를 들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나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 강조를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러한 개선하는 행동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정도로도 성과는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고 과장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술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재, 목표, 상황, 생각, 행동, 결과, 배운 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소재를 선택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뭐 이거 봤을 때 여기 지금 보면 뭐 절대 인정하지 말고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뭐 리더였던 경험이었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 좀 인정하는 모습, 책임지려는 모습을 일단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본적인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같이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제 목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음. 이거 되게 길잖아요, 지금. 소제목으로 쓰기에는. 근데 어쨌든 두 갈식의 의미를 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모습으로 공감대 형성. 근본적 원인 파악으로 문제 해결. 이렇게 쓰면 조금 또 글자 수 줄여지겠죠. 그럼 상황에 대한 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떤 조직에서 리더로 활동 시 팀원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규정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럼 생각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부정에 대해서 관행을 행동하는 부분은 단호하게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했지만 이 부분 역시 제가 평상시에 명확하게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 감독을 잘 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라 생각되어 이 부분을 먼저 팀원에게 이야기하면서 양해 혹은 뭐 사과를 했다. 단 나의 잘못도 개선해야 하지만 팀원의 어떠한 행동은 본인뿐 아니라 팀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러한 관행적 행동에 어떠한 뭐 징벌을 하기보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뭐 어떠한 노력했고 그 결과 어떠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팀원과 협력하면서 어떠한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뭐 이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혹은 개선된 방법으로도 최초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 이러한 관행적 행동이 감소하였다. 혹은 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팀을 위해 더 좋은 것인지 뭐 깨달을 수 있었다. 뭐 등등등 이와 같이 여러분들 어떤 느낀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 당연히 이제 글자 수가 좀 많죠. 이걸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좀 정제되지 않게 그냥 막 다 풀어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정제되게 표현하면 또 글자가 확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하면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들만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이제 개선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되 무조건 어떠한 징벌적 측면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과 배경을 파악해서 그걸 해결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면 이 문항 역시 여러분들이 잘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건보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이번에 나름 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영상 한번 찍어봐라 뭐 그런 의미로 뭐 경력 차원에서 저한테 이렇게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신 것 같아요. 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짜증날 수도 있는데 참고만 하셔라.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너무 똑같이 따라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만 얻으시고 지혜로운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100만 배는 진정성 있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뭐 기대하고 있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해한 것처럼 제가 중간에 이제 공지를 통해 가지고 자기소개서 첨삭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공기업 단계 채널에서 진행할지 차후에 결정되게 되면 시간과 그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향후에 또 여러분이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같이 한번 Q&A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는 이제 건보를 벗어나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